안녕하세요, 패션 루방입니다. 오늘은 동대문 시장 도매시장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정보를 그냥 좀 순수하게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. 뭐 옛날에는 우리가 이 동대문 도매시장에 관한 정보가 되게 막 엄청난 것처럼 뭐 옷장사가 벼슬인 것처럼 그리고 노하우를 막 감추고 살았거든요. 저도 그랬어요 한때. 그리고 막 많은 옷장사들이 아직도 그렇지만 뭐 도매시장 어떤 정보를 불문율처럼 막 숨기려고 하죠. 오늘 저는 그 불문율을 깨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대문 시장의 정보를 드리고자 하는 것의 두 가지 이유는 옷장사를 제가 그동안 하면서 뭐 그래서 제가 먹고 살았으니까 제가 이윤을 추구했었고 그래서 이제 좀 뭔가 환원의 일종으로 좀 서비스 하고자 이 정보를 공개하고요. 옷장사 하실 분도 있지만 또 옷을 싸게 사러 가실 분 막 뭐 이번 시즌 막 봄 시즌 내가 막 가서 한 방에 다 쇼핑하겠다. 그러게 좋거든요. 그리고 지금은 시대의 변화 때문에 동대문 도매시장이 많이 아프다. 아픕니다. 지금 많이 아파. 그래서 이대로 가면 지금 없어질 수도 있어요. 뭐 보세 어떤 장사들도 힘들고 뭐 저대로 가면 아마 없어질 수도 있고, 저는 동대문 도매시장이 없어진다면 우리 어떤 다음 세대들은 옷을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살 겁니다. 막말로 이런 우리 동대문 시장의 어떤 이런 그 마켓이 없는 뭐 유럽의 나라들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옷값이 굉장히 비쌉니다. 아니 그 브랜드가 아니고 그냥 맞죠, 브랜드도 브랜드가 아니면 거의 옷이 없고 또 그 브랜드가 특별하지 않아요. 그냥 막 우리 지오다노 탑10 같은 브랜드인데도 옷이 되게 비싸요. 그래서 우리 후세대가 되게 비싸게 돈을 주고 옷을 사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젊은 어떤 지금 뭐 MZ세대, MZ세대 뭐 이런 세대들의 어떤 창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, 열정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 정보를 혹시나 좀 이렇게 도움받아서 보세 옷장사의 어떤 활력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. 일단은 이제 우리가 동대문 도매시장을 말하게 될 때 아주 초보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동대문 시장을 가야 됩니다. 그래서 보통 지방에서 이런 시골에서는 장차라고 해서 그 옷장사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아가지고 왕복으로 이 고속버스로 태워주고 또 짐도 실어주는 그런 장차 사장님들이 계셨는데, 여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장사도 잘 안 될 뿐더러 그렇게 모여서 올라가는 것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운영이 잘 안 돼요. 그러니까 장차 서비스도 좋지만 일단 내가 혼자 갈 줄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이동하는 방법을 익혀보고자 한다면 일단 지방에서 뭐 서울 사람들은 다 그냥 지하철 타고 가면 돼. 서울의 수도권 사람들은 근데 이제 시골 지방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일단 아무리 시골이라도 우리가 뭐 좀 차 타고 나가면 터미널이 있으니까, 그래서 고속버스를 타고 일단 강남 고속터미널로 갑니다. 반포, 강남 반포에 이제 경부선이 있고 또 호남선이 있죠. 호남선은 센트럴시티 신세계백화점 있는데 오면 되고요. 그리고 터미널에 왔으면 지하로 가서 지하철을 탑니다. 그래서 지하철을 타도 이제 오는 방법이 전 두 가지라 생각하는데, 첫 번째 방법은 제가 선호하는 방법이에요. 이제 3호선 지하철을 타고 쭉 동대 입구까지 옵니다. 동대 입구 한 20분 정도 걸릴 거예요. 동대 입구로 도착하면 3번 출구로 나와요. 막 족발집들 있습니다. 뭐 뚱땡이 할머니 족발집, 뭐 원조 할머니 족발집, 족발집들이 있고 그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. 그 버스 정류장에서 대부분의 버스들을 환승이 카드 딱 찍고 그 다음에 한 정거장만 가서 내리면 됩니다.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센터가 앞에 보이고 그 옆으로 있는 APM 플레이스에 내릴 수 있어요. 이 APM 플레이스도 도매시장입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이 APM 플레이스를 한 바퀴 돌고 APM에서 운행하는 승합차가 있습니다. 승합차. APM에서 운영하는 승합차가 있는데 이 승합차를 타고 이제 동대문 그 어떤 도매시장들이 더 많은 그쪽 동네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그냥 뭐 APM 플레이스 안 돌아도 돼요. 그 승합차 바로 타면 됩니다. 그 승합차 바로 타고 동대문 도매시장이 많은 APM 앞에 내려줘요. 그러니까 APM 플레이스랑 APM은 좀 다른 곳입니다. 아니면 이제 거기서 내려서 APM 플레이스 앞에 내려서 나는 좀 짝퉁 같은 거 좀 재미로 구경하고 싶은데 하는 분은 거기 또 이제 동대문 그 짝퉁 시장이 있거든요. 세비시장이라고. 그 짝퉁 시장을 좀 구경하면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이렇게 돌아서 도매시장 쪽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식으로 와도 괜찮아요. 근데 이제 그 동대문 그 세비시장, 그 짝퉁 시장에서 물건은 사지 마세요. 이게 퀄리티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떨어지고 짝퉁티가 너무 많이 나요. 그래서 참고하시고요.
그리고 이제 지하철 타고는 두 번째 방법 중에서 3호선 지하철을 탔잖아요 아까. 그러면 동대 입구에서 내리지 말고 한 정거장 더 가서 충무로 입구에서 내리는 거예요. 그럼 충무로 입구에서 내리면 동대문, 예, 이제 4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거든요. 동대문 역사문화공원, 예, 거기서 내릴 수 있습니다. 거기서 내리면 지상으로 올라오면 동대문 디자인 센터나 아니면 이제 그 두타가 보일 건데요, 두산타워. 그래서 이제 좀 더 신호등 건너서 이제 뭐 건너거나, 예, 걸어오면 제일평화나 이제 또 이제 DDP 쇼핑몰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. 여기서 말하는 DDP 쇼핑몰은 도매시장입니다. 옛날에 유어스라고 불렸던. 그래서 이제 옳은 방법은 이까지, 예, 정리해드리고요. 좀 동대문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일단 먼저 이 동대문 어떤 도매시장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. 먼저 이 동대문은 밤 시장하고 새벽 시장이 있거든요. 물론 이제 거의 야밤에는 같이 열립니다. 근데 이제 밤 시장은 보통 뭐 제일평화라든지 디자이너 클럽, 뉴존, DDP 등을 DDP 쇼핑몰을 주축으로 하는 이 밤 시장들이고요. 새벽 시장은 저 좀 뒤로 깊숙이 들어가면 청계천 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뭐 디오트, 청평화를 주축으로 하는 이 새벽 시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약간, 예, 변경사항을 있을 수 있는데 밤 시장은 보통 우리가 9시, 이제 먼저 8시부터 여는 데도 있어요. 9시에 문을 열면 새벽 5시에 마치는 곳이고요. 새벽 시장 저 뒤에 이제 디오트나 청평화는 새벽 12시에 문을 열어서 그 다음 낮, 아침 지나서 낮 12시까지 영업을 하는 거예요. 원래 신발 상가는 원래는 새벽 2시에 문을 열어서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했는데 요번에 가보니까 그 새벽 12시에, 밤 12시에 문을 열더라고요. 새벽 시장이랑 똑같이. 참고하시고요. 최근에 제가 저번에 갔을 때는 코로나가 좀 심할 때 가보니까 제일평화 이런 곳들은 뭐 1시 반 정도까지밖에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먼저 여러분 그런 것들은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현재 보통 12시 이전에는 밤 시장을 돌고 이제 밤 12시 이후에는 새벽 시장 돌면 되죠. 예. 자,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밤 시장, 새벽 시장을 알아봤고요.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동대문 건물에 대한 설명인데, 각 쇼핑몰에 대한 설명인데요. 그 전에 동대문 특성을 알아야 돼요. 여러분이 이제 옷장사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어. 예. 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보시고요. 근데 이제 옷장사를 하고 싶은 분, 아니면 옷을 좀 싸게 사고 싶은 분만 보세요. 제가 동대문 특성을 왜 제가 설명드리냐면, 그냥 동대문이 여기 있다, 이런 시장이 있다는 것만 알고 가서 못 사고 올 수도 있어요. 왜냐면 동대문은 도매시장이기 때문이죠. 그래서 동대문의 특성은 도매시장이다. 그래서 소매 손님을 별로 안 좋아한다. 이 도매시장에서 옷을 하나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옷을 한 개 이렇게 샘플로 팔았으면 그 옷을 걸어두고 계속 추가 주문을 받아가지고 파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옷가게 상인들은 옷을 한 종류 사가더라도 샘플로 사가서 옷이 팔리면 계속 보충해서 이렇게 주문을 내려서 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특성을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. 내가 옷장사 할 게 아니라 옷을 몇 번 사고 싶은데 가고 싶은 사람도 이 어떤 기본적인 특성을 알면 가서 얼마든지 도매 쇼핑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동대문 도매시장 가면 호칭이 되게 중요해요. 호칭. 예, 그래서 호칭을 뭐 판매사와 부르듯이 갖고 뭐 저기요 이러면 안 돼요. 여기서는 무조건 언니와 삼촌으로 통합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남자잖아요. 그리고 아재인데 도매상에 가서 어린 여자 직원을 만나도 언니 이거 얼마예요? 언니라 불러요 다. 예. 그리고 나한테 이모뻘 판매 직원한테도 언니예요. 예. 그래서 그리고 남자 직원한테는 뭐 나보다 10살 어린 그런 친구가 보여도 삼촌 얼마예요? 나하고 동갑 같은 남자 아재를 만나도 삼촌이에요. 그래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원래 이렇다. 예. 이제 간혹 가면 좀 큰 가게는 판매원들 있고 사장의 포스가 이제 나는 그런 가게가 있어요. 딱 보면 저 사진 딱 봐도 사장님이야. 여기 판매원들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사장님이라 부르면 좋아하죠. 자, 그리고 도매시장에 가면 우리가 이제 고정 질문이 있어요. 보통 이제 옷 물어볼 때 이 옷에 대해서 딱 뭐 물어봐야 되는데 뭐 갑자기 말이 안 떨어지잖아요. 그러니까 단가 좀 알려주세요. 가격이 얼마냐 말이죠. 그리고 사이즈 있나요, 요거?
요 이상한 말이죠. 사이즈 있나요? 무슨 말이냐면 물론 바지 같은 경우는 뭐 26, 27, 28, 뭐 30까지 사이즈가 있겠죠. 그런데 요 위에 옷이나 원피스 같은 경우는 도매 시장에는 워낙 프리 사이즈가 많아요. 그러니까 이거 사이즈가 어떻게 S, M, L로 나온 옷입니까? 5, 6, 6 구별해서 나온 옷인가 물어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단가가 어떻게 돼요? 사이즈 있나요? 까른요? 까른요라고 물어보는 것은 이제 컬러가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. 그런데 내가 이게 딱 물어보고 있을 때 약간 이게 장사꾼 티가 안 나고 약간 좀 어설프고 이러면 바로 도매시장에서 판매원들 바로 물어봅니다. 언니가 바로 어디에요? 그러면 옷을 사려고 하다가 갑자기 제가요 막 이런다니까요. 그냥 끝이야. 가세요. 소매 안 해요. 바로 언니가 가세요. 소매 안 해요. 끝납니다. 예. 근데 이제 항상 도매시장 가기 전에는 내 머릿속에 컨셉을 정해놔야 돼.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디에요? 물으면 바로 대전 화이트요. 어디에요? 부산 불랑이요. 이게 제일 중요해. 뭐 긴 말이 필요해. 제가 어디 뭐 부산 중앙동에서 남포동에서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. 그런 거 말 안 궁금해. 그냥 바로 이 사람 장사꾼이구나. 그거만 알면 돼. 예, 그래서 항상 우리 동네 생각한다든지 뭐 어디 지역을 생각하면서 바로 가게.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대답만 바로 나오면 뭐 전혀 문제는 없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요. 세 번째 이미 도매시장에 갔잖아요. 그러면 한 장만 살 생각은 좀 안 해야 돼요. 말하자면 도매예요. 블라우스가 나와도 뭐 보통 컬러가 두세 가지 나오고 바지는 뭐 사이즈가 세네 가지 나오고 뭐 컬러가 두세 가지 나오면 도합 전체 종류가 한 뭐 12가지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런데 진짜 장사꾼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. 바지를 5 한 장 떼갈까요? 그러진 않는단 말이죠. 보통 뭐 기본적으로 5, 6, 6 그 다음에 좀 나이 많은 연배는 6, 6, 7, 7 적어도 5, 6, 6, 7, 7 기본적으로 떼가요. 일반 옷가게는. 그러니까 딱 한 장만 사가면 이상하지. 거기서도 처음 보는 사람 뭐 친구랑 같이 가든지 아니면 뭐 집에 있는 엄마 거 정도 사이즈 한 두 가지 사가란 거죠. 내 거 하나 엄마 거 하나. 예, 이런 식으로 뭐 프리옷인데 진짜 저 어떤 티를 한 장만 사고 싶어. 그러면 이왕이면 티 한 장 사면서 그 가게에 있는 다른 옷도 좀 한 개 더 사란 말이죠. 그러면 또 한 개 한 개씩은 팔아줘요. 참고로 이제 이 동대문 도매시장 급이 다 다른데 제일평화나 벨포스트 이런 곳은 엄청 옷이 비싸거든요. 그런 곳은요 한 장씩 팔아요. 이제 물론 어디에요? 바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. 더 나가서 어떤 가게는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줘야 거래를 한다는 데가 있거든요. 장사꾼이면 뭐 간이 사업자라도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 있잖아요. 보여주면 되는 거고 내가 이제 장사꾼이 아니야. 그러면 그냥 거기서는 다음에 오케이 하고 더 이상 뭘 하지 마세요. 어차피 안 돼. 예. 그런 곳은 거기 직원들도 어쩔 수 없는 거야. 그 가게가 철칙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. 예. 자, 그리고 나는 이제 그냥 옷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옷장사를 하고 싶다. 그러면 뭐 온라인이 됐던 뭐 로드샵이 됐던 내가 옷을 한번 사면 적어도 20번, 30번 사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그냥 내가 쇼핑부터 하잖아요. 여러분 이제 이거 못 들고 다녀서 큰일 나. 진짜 낑낑 된다니까.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. 옷을 사자마자 택배로 바로 붙여주세요. 택배로 바로 붙여주세요.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앞으로 옷장사 할 것 같으면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내가 만약에 이제 해남이야, 땅끝 마을에 가서 이제 옷장사 이렇게 해남까지 내가 고속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이 20벌, 30벌 하면 옷이 부피가 꽤 되거든요. 많게는 100벌 사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. 그러면요 쇼핑부터 할 게 아니고 우리 동네, 우리 해남 동네 옷을 배달해주는 사입삼촌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. 예, 그래서 저도 뭔가 처음에 몰라서 제일 처음 옷장사를 제 파트너 조이가 이제 어떤 그 시골 지하상가에 조그맣게 차렸는데 그때 같이 올라가서 몰라가지고 막 진짜 옷을 막 40벌 막 이렇게 막 큰 가방에 푸대자루 메고 막 그때 관절이 다 상했어요. 예, 이건 미친 짓이고요. 이왕 내가 옷장사를 하고 싶다. 예, 그래서 동대문에 왕복차비를 들여서까지 왔잖아요. 그러면 물건을 막 들고 이런 거에 신경 쓰면 안 돼. 물건을 고르는 거. 예, 물건을 픽하는 거. 이게 픽미. 그래서 우리 이 물건을 픽하고 초이스하는 거에 이거를 집중을 해야지. 물건을 어떻게 막 들고 이거 신경 쓰면 끝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제일 처음 가서 할 일은 사입삼촌을 찾아서
먼저 내가 어디 가게가 있고 아니면 어디 내가 사무실이 있고 아니면 내가 집에서 온라인을 하고 이걸 설명하고 그 사입삼촌을 만나야 돼. 그러고 나서 내가 가서 옷을 고르기만 하면 돼. 내가 옷을 고른 가게를 사입삼촌한테 문자로 찍어만 주면 돼. 그러니까 사입삼촌이 그 옷을 다 수거해옵니다. 그리고 나한테 배달까지 해줍니다. 나는 그냥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가면 됩니다. 차후에 제가 이 사입삼촌에 대한 노하우는 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동대문 가는 법하고 동대문의 특징까지 알아봤는데요. 다음 시간은 이 밤시장, 새벽시장 그리고 이 대표적인 쇼핑몰 건물들의 특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